우리 멀리서 우리 국민의당을 정말 안철수 대표하고 우리 김철근 위원장님하고 아주 동고동락을 하신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드려서 신년 덕담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진영 의원님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로 강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물은 큰데 방은 조그마네요, 아담하네요. 예, 우리 김철근 대변인님이시고 또 구로갑의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당에 요새 이분 안 계시면 우리 당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맹활약을 잘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통합의 지금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참 이렇게 다들 꺼려하는 그런 굳은 일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들 빚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안 대표 옆에서 그 안 대표님이 뭐 그 총알을 다 받으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유탄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제가 태어나서 이런 욕을 얻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보람 그런 욕 먹은 보람이 꼭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멋진 통합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갑의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통합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 좀 하셨나요? 예. 반대하시는 분? 예. 없으시군요. 역시. 예. 지금 우리 당의 통합의 필요성이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안 대표님 오시면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겨울에 우리가 작년 겨울에 광화문에서 그 추위에 떨어가면서 촛불 광장을 메웠던 우리 촛불 민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교체하라,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행히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또 여당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해낸 혁명입니다. 그런데 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 바뀌었습니까? 야당이 안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10년 전에 그 야당이 지금 다시 야당이 돼갖고 10년 전에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저께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밀양에 내려가가지고 무슨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대로 정비 못하고. 그러나 이게 무슨 내각 총사퇴할 일입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버젓이 말을 하는 그런 참 그 구태 야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려 12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막고 있습니다. 이 야당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혁명의 완성은 제1야당의 교체다. 그 제1야당의 교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쳐서 그 갈 곳을 몰라 하는 정말 그 제1야당 창피해 죽겠다,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민주당에 실망한 그런 국민들에게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굳건한 제1야당으로 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는 완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국가 대개혁의 완성이고 촛불혁명의 완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 자유한국당이랑 다시 통합을 해서 보수 대통합을 할 거다.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도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안 대표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 믿으니까 유승민 대표가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려면은 뭐하러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 자유한국당으로 그냥 들어가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압도의 대상이고 소멸시켜야 될 당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통합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또 선거 연대를 할 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대구에서 유승민, 안철수 요 두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선거 전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지면 자유한국당 문을 닫는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문을 닫아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아버릴 상대하고 문을 닫게 할 상대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하도 그런 말이 들리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꼭 문 닫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김철근 대변인님,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로 젊고 매력적인 정당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진영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당에서 같이 오신 우리 그 안병헌 당무감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좀 덕담 한번 우리 구로갑 당원들에게 좀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구로갑의 당원 동지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철근 위원장님과 국회에서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야당 시절에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김대중 정권을 수립하는 데 미력이지만 앞장서온 오랜 동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 동작 을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 위원장님 뵙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을 책임지고 나갈 만한 그런 훌륭한 인재입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김 위원장님, 김철근 위원장님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또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도 깊은 그러한 연구와 천착이 있으시고 지금은 언론에 나가서 국민의 당과 민주주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론가이고 또 실천가입니다. 이제 국민의 당이 바른정당과 합해지면은 큰 효과가 납니다. 첫째는 여러분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못 나오는 이유는 전라도 분들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대구와 경북과 경남과 부산에서 완전히 소유시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다시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상도가 기반인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은 무슨 물리적인 숫자 노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양대 과제는 남북 통일이고 그에 앞서서 동서의 화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바른정당과 또 호남이 기반인 국민의당이 합쳐져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우리는 민족 통합의 통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무현 정신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가짜를 추방하고 진짜를 세워서 우리 민족의 대동단결을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비난과 또 어거지 같은 그런 비판을 다 들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월 4일이 역사의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투표권을 대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바로 행사해서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통일의 길로 가는 그러한 대로를 여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 4일에 모두 대표 당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해서 여러분,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오십니다. 우리 당의 희망,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는데 절대적인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꽁 대신 닭이 떠들어대면 안 되니까 닭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구로 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원동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방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예. 방에도 많이 계세요? 예, 방에도 많습니다. 좁아서 아이고. 방이 굉장히 크군요. 방을 쳐야 되는데 방이 안 터져가지고. 안철수 화이팅! 안 쓰셨어요? 아, 예. 잘 보겠습니다. 원장님.
다들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먼저 안철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로갑을 좀 일찍 찾아왔으면 참 좋았을 걸. 그 대변인 시켜놓고 지금 처음입니다. 저 좀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구로갑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생각만 나면은 구로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긴급 그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당원 동료 여러분과 오늘 소신 탐담하고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당다운 정당이 될 수 있는 이런 통합의 길을 가고자 아마 우리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구로갑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대표님 인사말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안철수를 먼저 세 번 연호한 다음에 한번 우리 인사말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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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대선 그리고 또 8.27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그리고 12월 31일 날 발표됐던 재신임 투표까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마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끝없이 제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이 우리 당 내부의 일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통합되면 통합개혁 신당의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진정한 개혁 정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두 당은 이념과 지역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서로 치열하게 반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통합이 되면 진정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힘을 합치면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나온 그 정책이야말로 바로 진영 논리나 이념이나 지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 미래를 향한 정말로 정답만 내놓는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 정당이 탄생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젊고 매력적인 정당입니다. 우리 두 당이 합치면 두 당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참여하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또 우리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처럼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자기들 목만 챙기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 통합, 영원한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평화 통일까지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에 남을 계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어제 갤럽 조사할 겁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여러 정당들의 지지율 조사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이 5%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가 빠져서 37%가 됩니다.
이제 30%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2%가 빠져서 이제 10% 이제 턱걸이 하는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통합개혁신당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5%였다가 17%로 3배 이상 뛰어서 단숨에 제2정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 15%가 넘는 정당이 두 정당으로 압축되게 됩니다. 15%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서 선거 비용 100% 보존받을 수 있는 지지율이 15%인데 그걸 넘는 정당이 두 정당이 되게 되면 이제는 급속하게 양강구도로 접어들게 됩니다. 양강구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 후보들 싸워볼 만합니다. 우리 후보들이 훨씬 더 인물도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후보들이니까 젊고 매력적인 정당의 그 기체 아래서 우리는 많은 당선자를 전국에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서울 지지율입니다. 서울의 지지율을 보면 아쉽게도 우리 국민의당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보면 4%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통합이 됐을 때 전국 지지율이 17%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합이 됐을 때 서울 지지율이 19%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로가 지난 총선 때 그리고 또 대선 때 우리 국민의당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서울 평균이 19%라면 그러면 구로 지지율은 20% 훌쩍 넘을 겁니다.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모두 다 제가 말씀드렸던 진정한 개혁 정당이 되고 또 진정한 젊고 매력적인 정당이 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국민 통합 정당이 되면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 손잡고 이 일을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간담회입니다. 우리 그 안철수 대표하고 우리 구로갑에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은 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먼저 누구시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고척동에 사는 인통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구치소 부지에 대해서 정교 의원님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시간이 현안이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지역 현안들은 모두 다 이제 김철근 위원장과 함께 이 지역의 공약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 선거 때 발표하시면서 하시면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기보다 아마 선거법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현안 문제들 말씀하시면 예. 적극적으로 예. 검토해야죠. 당연히. 말씀만 제가 좀 저는 이제 교도소부지 개발 관련 대상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도소부지는 우리 70년 동안 영등포 교도소라고 아실 겁니다. 예. 거기가 70년 동안 우리 동네를 각부시킨 주된 주민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그 교도소부지 32,000평의 교도소부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부지 개발이 있어서 2,200세대라는 그 아파트와 상가가 32,000평의 대단히 상가가 들어오는 오랜 세월 피해를 보아 주민들 위한 개발이 아닌 개발업자 배불리는 정책으로 그렇게 됐어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선거 공약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선거 공약에 있어서
특히 서울시청 광역단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교도소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협력을 해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네, 우리 원장님,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제가 지금 안철수 대표님을 두 번째 뵙는데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또 지금 이제 같이 대통합을 한다고 그래서 좀 기대를 걸고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을 너무 40%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끌어올린다고 그러고 누리비 5, 6, 7세가 5년 동안 동결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인건비는 그냥 올라버리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25일 날이 이제 어린이집 월급날인데 일반형 민간 어린이집들은요 원장님은 월급을 못 받고 교사들만 간신히 월급을 줬어요. 25일 날 첫 번째 1월 25일 날 그래서 그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이 인건비가 조정이 안 될까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아마 같이 정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은 정말 너무 올라갔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예. 여러 현장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 중소 영세 상공인들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 부분으로 넘어가면 지금 어린이집의 그 보육료 책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 종합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방선거 이제 직전에 전체 공약들을 낼 겁니다. 즉 지방선거는 전국에 있는 3천여 명의 그 의원들과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두 가지로 진행할 겁니다. 하나는 그 지역의 공약, 지금 말씀하신 교도소 부지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역 공약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 포함한 보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당의 공약으로 또 저희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 잘 보시고 그 전이라도 여기 김철군 위원장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미리 쉽게 생겨서 갖고 바로 지금 직속으로 가요. 또 다른 분이 우리 위원장님 먼저 네, 그럼 같이. 저는 오류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옥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인데 저희가 나라에서는 국공립과 서울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저는 일반형에 속하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는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른들의 잣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생활하는 패턴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민간 일반 CEO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나라에서는 이제 뭐 보육료는 전혀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요번에도 제가 저희 월급날은 31일 날입니다. 민간은. 근데 저는 보육료가 15일 날 결제가 되면 저는 22일 날 지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어디로 그러니까 없어질까봐, 급여를 주지 못할까봐, 급여를 못 주면 아이들을 보육을 못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한 감을 많이 담고도 살면서 제 딸이 또 고3인데 요번에 이제 그 졸업을 하죠. 대학교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랬어요. 알바 좀 하고 와 이랬더니 저희 딸 하는 소리, 엄마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뽑는 데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희에 대한 뭐랄까 서민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원장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최저시급도 적당한 선에서 저희 아이가 그 월급을 받는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저도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을 깎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월급도 제대로 줘야 되고 저희가 또 그 불합리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이 정확하게 저희는 공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미래를 키우는 그 어린이집인데 저희는 4대 보험도 당연히 똑같이 일반 기업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빼다 보면 어린이집이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얼마를 통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도 살려줘야지만 나라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나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분들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노동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반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작년 연말에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 정부나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정책들 주로 반시장 정책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무슨 그 임대료도 올리지 말고 그리고 또 물가도 올리지 말고 직원 월급 깎으면 벌을 주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이 반드시 챙길 겁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성함을 좀. 예, 저는 구로 개봉초등학교 부근에서 한자문화원을 운영하는 황병관입니다. 본래는 저는 그 안철수 대선 후보 전부터 좋아했는데 사실은 제가 국민의당에 가입하게 된 것은 대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은 후에 저는 국민의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근데 여기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남도시지만 똑같이 호남도 그 전북과 전남의 정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목소리가 큰 부분은 대부분 그 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욕설과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가 목소리 커야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논리나 어느 명분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부족한 소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님께서 요새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더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 애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나이 먹은 사람들 그냥 혼자 짓거리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은 좀 맞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더 여유 있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면 어떤 좋겠냐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혹시 뭐 그런 계획이 바쁘셔서 계획이 안 되시겠지만은 특히 뭐 전주나 전라북도라도 그저 다른 일정이나 잡아서 그냥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얼굴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은 사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보다는 밑에 그 뭐 동생이나 주변에 보면은 생각보다 정서는 그 반대쪽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로 자신 있게 가시고 그 대신 그 반대쪽에 대한 그 목소리를 높일 때 그 대표님께서는 더 너그러운 웃는 모습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만 위원장님.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왕에 이렇게 안 대표님하고 장진영 최고위원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지금 좀 어둡습니다. 밝지 않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가 좀 밝아지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정치. 그런 정치,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읽어보니까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그 반대쪽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뭐 제명하시겠다라는 언론을 제가 봤어요. 통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명 처리하시겠다는 말씀. 그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 여야의 싸우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이렇게 서로 머리 맞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이게 참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감정으로 보면 정말 잘라서 보내도 뭐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언젠가 같은 물줄기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오히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포용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서 당무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별로 실익이 없을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다음에 우리는 또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다음에는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그 사람들의 이해와 이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안 맞고 우리가 전달이 잘 못 돼서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징계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의 정치, 그런 포용의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전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좀 좋아 보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포용적으로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그걸 뭐 당무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이렇게 미루셨다는 그 뉴스 보도를 보고 혹시 개최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딱 너무 단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포용하시면서 비록 떠나더라도 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듯한 느낌입니다. 그 지난 사실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그 인신 공격과 막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또 반대도 많았습니다. 저는 다 인내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 의견이 다른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당원 투표로 물어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로 이제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 물어보자.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민주정당,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대응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도가 좀 지나치다 못해 그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 당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정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처럼 전당대회 자체를 그 무산시키고 방해하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뜻이 정말로 다른 분들은 이제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들을 하신 경우들은 많습니다만 당 내부에서 지금 국민의당 소속인데 다른 당을 창당하고 동시에 국민의당 당원들을 그 당으로 그 당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원 입당 원서를 지금 우리 당원 대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도를 사실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저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 뭐 격렬하게 반응한 적도 없고 다 이제 반대의 의사표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 개인이 아니라 당의 기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또 저는 당대표로서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 모두 다 이제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 결정되는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그게 제가 가진 원칙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언론에 비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같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비춰지는 게 우리 당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조금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지난번에 당무위원회를 징계를 위해서 소집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 때문에 제가 한번 연기하고 대신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른 행동들이야 제가 용납하겠지만 이제 다른 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면 그것부터는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미 엄중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실제로 그런 행동에 옮기는지를 지켜보고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어디? 예, 네. 저는 개봉동에 거주하는 이병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랍니까? 아니, 잘 들립니다. 가운데 이거 아니, 마이크 가지고 가십시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봉동에 거주하는 이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봉동에 거주하면서 느끼고 생활하면서 저기를 안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지역 위원장님 김철구 위원장님이라든지 안철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그 지역 저희 현안 문제인데 저희는 저희 지역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유튜브에 한번 제가 내용을 보니까 43.4%가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소상공인이 안 된다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소상공인들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근로를 14시간 이렇게 해도 월 100만 원이 진짜 안 됩니다. 그게 정말 현실인데 돈이요. 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은 누로도 저기보다 소상공인 사장님보다 소상공인들은 돈도 투자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진짜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수입도 안 된다는 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그쪽에 종사를 하시니까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길이 없습니다. 아까 12월 22일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임대료 상한선을 5%로 9%에서 5%로 인하가 된다.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는 저희 지역은 그나마 붙어 있는 게 다행이지 상가가 나오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해봐야 하루 14~5시간 근로를 해도 퇴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 진짜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진짜 민초가 이런데 이 딴 얘기들 다 꾸짖으면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이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지 정말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진짜 낮춘데가 그냥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그 점은 꼭 좀 간과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행자 대변인도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 와서 이리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금 또 대표님께서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 구로갑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김철구 위원장과 윤수찬이가 그건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구로갑을 방문해 줬습니다. 구로구를. 대통령 선거 때도 구로에 왔고 여러 번 구로를 왔는데 우리 사무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를 3번 연호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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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무조건 해야 되는 질문 있어요. 질문 좀 받아주세요.